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과정은 별 주목을 못 받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그리고 무소속 11석이었습니다. 선거 결과 여소야대가 된 건데요. 이것은 16년 만의 일이고요. 더군다나 야권의 의석을 합해서 제1당이 된 것이 아니라 원내 1당이 완전히 바뀌면서 여소야대 정국이 됐다는 사실은 상당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바로 이것이 민심이라고 할 때 새누리당 정말 충격에 빠질만 합니다. 그런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또 이런 선거 결과를 보면서 승리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점이 더욱더 충격입니다.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완패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단 3석을 건지는 데 그쳤는데요. 지역 기반을 잃은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압승했다 하더라도 이를 승리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이유입니다. 결국 완벽한 승리, 국민의당이라는 평가입니다. 이런 선거 결과 오늘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는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늘 반가운 소리로 우리를 맞이하는 코맥스. 이젠 코맥스 홈 IoT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한 우리 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삶의 가치와 행복을 만드는 기업 코맥스. 골목골목에 멋을 더하는 100년 넘은 유럽의 아파트들. 우린 언제까지 고풍스럽다고 부러워해야만 할까요? 좋은 집은 시간을 이겨야 한다. 시간을 이기는 아파트 금강 펜테리움, 금강주택. 평택 평점 개통 예정인 KTX 지제역, 대단지 스케일, 급이 다른 미래가치, 평택을 대표할 센토피아 브랜드시티의 완성. 프리미엄의 역대급 센토피아 평택 영실. 4월 8일 주택 홍보가 높은 조합원 가입 문의 1599-8733. 시공 예정사 현대엔지니어링. 안녕하세요. 블랙야크의 새 얼굴 이진욱입니다. 이번 주도 등산 계획 있으시죠? 저도 산 참 좋아하는데요. 이번에 산을 즐기는 새로운 법을 알게 됐어요. 대한민국의 보물 같은 명산을 블랙야크와 함께. 등산이 더 즐거워지는 방법. 블랙야크 명산 100 프로젝트. 세상은 문 밖에 있다. 블랙야크. UHD 시대란다. 4K로 사. 아니야. 크게 봐야지, 크게. 대화면으로 해, 대화면. 아니지. 잘 빠진 커브드로. 박성웅 씨, 직접 보고 결정하세요. 롯데 하이마트 TV 대전. 언제라고? 4월 1일부터 28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매장에 문의하세요. 가자!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LG G5가 변신하는 이유 알아? 피아노 플라이 하이파이 플러스 사운드로 생생하게 들으려고, 135도 광각 듀얼 카메라로 사람보다 넓게 보려고, 캠 플러스로 DSLR처럼 찍으려고. 아니, 그냥 즐겁게 돌려고. 스마트폰의 즐거운 변신. LG G5 and Friends.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뭐 예상이 다 틀렸어요. 그죠? 그렇죠. 예. 네. 이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 이 더불어민주당이 새누리당을 제치고 원내 제1당이 됐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16년 만에 그 여소야대이고요. 예. 이 새누리당은 그 탈당에서 무소속으로 그 당선된 친박의 무소속 7석을 더하더라도 과반 확보하기 어렵게 됐는데요. 네,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반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제 이런 그것만 맞췄죠. 그것만. 이 숫자가 틀렸어요. 아, 자꾸 창피하게 숫자가 틀렸는데요. 틀렸는데요. 뭐. 예. 근데 자, 각 당의 의석수 한번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밤새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우선 이제 전체 의석을 보면은 더민주가 123석 제1당이 됐고, 새누리당이 그 122석 한 석 부족한 이제 그 의석수로 제2당이 됐습니다. 국민의당이 그 38석, 정의당이 6석, 이제 무소속이 11석인데요. 네, 이 지역구를 보면은 전체 이제 지역구만 보면은 이 전체 253개 지역구 가운데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이 110곳에서 이제 승리를 했고요. 네. 반면 그 새누리당은 그 105곳에서 이제 그 당선자를 배출하는데 이제 그쳤습니다. 이 국민의당은 그 25곳, 그리고 정의당이 2곳에서 이제 승리를 했죠. 예. 네, 비례대표는
새누리당이 17석,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각각 13석, 그리고 정의당이 이제 그 4석을 얻는 것으로 이제 드러났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제 수도권의 표심이 선거 전체의 결과. 그죠? 네. 이거를 이제 갈랐다고 볼 수는 분명히 있죠. 122석이나 되는데. 그렇죠. 여기에서 새누리당이 이 전패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맞습니다. 예. 수도권 전체 그 122석 가운데 그 더민주가 무려 82석을 이제 차지를 했고요. 예. 새누리당이 그 35석, 국민의당이 2석, 정의당이 1석, 무소속이 이제 그 2석을 얻었는데 서울에서는 49석 가운데 더민주가 35석을 이제 차지를 했습니다. 예. 이 국민의당이 1석을 더 이 2석을 이제 얻어갔고요. 경기는 그 더민주가 40석, 새누리가 그 19석, 정의당 의 경우에는 그 이제 심상정 후보가 있는 고양을에서 그 당선을 해서 네. 1석을 차지했고요. 인천에서는 그 더민주가 7석, 새누리 4석, 무소속 2석. 거의 하프게임이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어쨌든 이번 총선에서의 최대의 승자는 국민의당인데, 수도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선전을 했지만, 호남에서 여기서 또 전패했죠, 더불어민주당.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더불어민주당, 이 완승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힘들게 됐죠. 네. 네. 결국은 이제 호남 지역에서는 그 더민주 완패를 한 셈인데요. 이 더민주 그 제1당으로 우뚝 서긴 했지만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완승이라고 할 수 없게 됐습니다. 호남 전체 28석 가운데 국민의당이 무려 23석을 차지했고요. 나머지 그 5석 가운데서도 그 2석은 새누리당의 그 이정현 후보와 그 정원천 후보 각각 그 전남과 전북에서 1석씩을 이제 가져갔죠. 이 광주는 8석 모두를 이제 국민의당이 가져갔고 더민주는 전남에서 1석, 전북에서 이제 2석을 얻는데 그쳤습니다. 이 호남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치는 물론이고 대권도 그만두겠다. 이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그 전 대표의 운신이 아주 좀 어렵게 됐다고 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또 TK, 대구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호남만큼이나 이제 그 기득권 정당, 특히 이제 그 새누리당이 그 텃밭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곳에서도 그 큰 바람이 불었죠. 대구 선거구 전체 그 12곳이었는데 김부겸 의원이 이 수성갑에서 그 더민주 후보로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정통 야당 출신으로는 그 1985년 이후에 그 31년 만이지만 이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그 1971년 이래 45년 만입니다. 참 엄청난 역사를 썼네요. 맞습니다. 그 유승민 의원이 그 당선됐지만 이 유승민계 그 무소속 후보 둘 류성걸 의원과 그 권은희 후보는 결국은 그 탈락을 했죠. 예. 더민주와 새누리당에서 그 컷오프됐던 이 홍일학 후보와 그 주호영 후보 각각 당선이 됐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비록 그 코를 단신으로 이제 당선이 됐지만 여권의 그 유력 주자로 부상할 이제 기회를 갖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김부겸 후보 또한 야권의 그 대선 유력 주자로 급부상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는데요. 이러면 대구 지역은 앞으로 여야 모두 한 명씩의 대권 주자를 갖게 되는 잠재적인 대권 주자를 갖게 되는 또 이제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근데 이제 이번 이렇게 보면 여권은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대권 주자가 전부 떨어졌어요. 오세훈 시장 떨어졌죠. 오세훈 후보 떨어졌죠. 네, 김문수 후보 떨어졌죠. 지금 살아남은 사람이 김무성 후보밖에 없어요. 유승민 후보도 있죠. 네. 유승민 후보가 근데 아직은 좀 이 딴 사람 그 무소속 당선이 안 되는 거 보면 조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자, 어쨌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20대 총선 지금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여러모로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3당과 차례로 연결해서 이번 총선 결과 각 당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을 지내셨죠. 제1사무부총장을 맡고 계신 충남 홍선 예산에 당선된 홍문표 당선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요, 이렇게 딱 당선자라고 이렇게 모시면서 첫 마디가 축하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네. 근데
이게 너무 참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쉽게 안 나옵니다. 네. 총선 결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뭐 책임 있는 집권당이 선거에서 참패했다면은 모든 걸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새누리당이 시작을 해야지 않겠냐 하는 그런 반성의 생각을 먼저 가져봅니다. 예. 근데 이번에 새누리당이 그렇게 그 충격적인 패배를 하게 된 가장 중요한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첫째는 공천의 파동인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친박 비박의 갈등이고, 예. 더 중요한 것은 경제정책이 실패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경제정책의 실패. 근데 우리 홍문표 의원께서 이 선거운동하러 지역 다니실 때, 예? 네네. 이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를 홍 의원님 지역구이신 충남 홍선 예산에서도 좀 많이 느끼셨어요?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이 우리가 당에서 보는 것과 현지에서 보는 것이 예. 많은 온도 차이가 있었고요. 또 이제 개인의 조직이랄까, 개인이 지역을 관리하는 것이 예. 이제 이런 문제점을 또 개인 지역 관리를 잘하면 좀 커버할 수도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투표가 끝나봐야 평가가 나오는데 예. 이번에 저희 지역에서도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많이 감지를 했죠. 왜 그러냐면은 가는 곳마다 아주 그 조용한 곳에서 또 가까운 분들은 이런 말씀을 귀뜸을 저희들에게 해주었기 때문에 예.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네. 근데 근데 이제 솔직히 말씀을 좀 여쭙겠는데, 예? 네. 이제 새누리당 내에서는 책임론 가지고 이제 또 시끄러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책임론 가지고 물론 뭐 김무성 대표는 그만두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김무성 대표가 그만둔다고 책임론이 없어지는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어려움을 우리 스스로 자초했기 때문에 여기에 또 책임론을 공방을 같이 또 하나 가중을 시켜서 묻는다면은 예. 그것은 우리의 자화상이 더 추하고 이 국민 앞에 도리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쯤에서는 집권당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는 책임을 묻는 것으로 이 새로운 것을 바꾸는 것보다는 예. 진정성 있는 새로운 정치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든다면은 지금 말씀을 드린 뭐 친박이다 비박이다 또 공천이 어떻게 됐네 이건 이미 결과가 나온 것인데 예. 이걸 추궁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는 더 큰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구태해냈었던 부분들을 예. 깨끗하게 국민 앞에 사죄를 하고 예. 그리고 우리가 잘하겠다는 의지를 어떤 형태든 새롭게 보이지 않고 책임 추궁으로 누구를 하나 정리했다, 추궁했다. 그런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이번엔 모든 우리 새누리당 뭐 당직자는 말할 것도 없고 당원들까지도 이 국민의 변화를 사실 못 읽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단순히 책임 추궁이라고 해서 누구를 뭐 추궁해서 정리하고 이런 수준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책임 문제도 있습니다만 또 하나는 이 지금 탈당한 의원들의 복당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 지금 어느 제1당이 아닙니다. 이제 새누리당은 언제부터 5월 31일부터죠. 임기 그때부터 시작하시는 거죠. 20대 임기 맞죠? 네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제1당이 아닌데 이렇게 되면은 국회의장도 사실은 이제 배출할 수가 없고요. 그죠? 네, 네. 자, 그러면은
무소속 의원들 중에서 일부러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저는 그 부분을 초월하지 않으면은, 예. 집권당으로서의, 어떤 형태나 내용이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저는 당의 새로운 면을 우리가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소속 부분도 예. 입당에 우리는 적극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복당에 이제 복당을 네네. 적극 고려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고요. 네. 그리고 뭐 어차피 지금 김무성 대표 그만두겠다 그랬으니까 5월달에 전당대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전당대회 되면 또 시끄러워지는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이 전당대회라는 건 어느 당이든 치르기 위해서는 경선자가 있기 마련이고 예. 또 뭐 저는 그렇습니다. 뭐 이 정당에서 적당히 치고받는 것은 저는 생산이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런데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치유할 수 없는 데까지 가는 것은 그것은 발전이 아니죠. 예. 그래서 우리 새누리당이 이번에는 그 정책적인 문제나 새로운 비전을 놓고 앞으로 국정을 어떻게 하겠다. 예. 또 새롭게 우리 새누리당에 태어나겠다. 이런 아젠다를 놓고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뭐 충돌을 하든 부딪히든 이렇게 나가줘야지. 네. 지금 이 형태 뭐 친박이 어떻고 비박이 어떻고 또 뭐 과거에 어떻고 이런 고리타분한 것 갖고 다시 또 재론이 되면은 저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소야대가 됐고 제1당도 내준 상황에서는 박근혜 정부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이 상당히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예측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적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국정 운영을 하루라도 빨리 정상으로 우리가 뒷받침을 하려면은 예. 무소속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되고 예. 그리고 전당대회도 지금 지적하신 그런 전당대회가 아닌 쪽으로 예. 우리가 기본 스탠스를 바꿔야지 과거의 전당대 틀에서 뭐 누구를 뭐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뭐 하고 이런 식으로는 저는 이제 어렵지 않냐 하는 한계가 왔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선거운동 하시느라고 힘드셨을 거고 또 어제 네. 밤 새셨을 거고 예.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네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제1사무부총장을 맡고 있는 홍문표 의원이었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선생님, 환경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네, 환경 기술은 더하고 오염물질은 빼고 환경과 경제는 곱하고 환경 복지는 나누어야죠. 안녕하세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김용주입니다. 제2기술원은 환경을 보존하고 경제도 발전시키기 위해 환경기술 개발과 환경산업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사랑, 국민과 함께 새롭게 실천합니다. 록록록록록비드 면역은 높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면역은 낮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녹용 추출 성분 록비드 록록록록록비드.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상암 BMC 가재울 뉴타운 옆이네. 담 넘어 바로 학교래. 단지 내 실개천, 어머 수영장까지? 여기가 어디야? 들리세요? 1061세대 대단지 DMC 2차 아이파크 1670-1350 현대산업개발 페이스 노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줌을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안녕하세요. 칠성사이다 모델 임시안입니다. 겨울을 잊은 채 변치 않고 흐르는 강물처럼 늘 변함없이 우리 곁을 지키는 칠성사이다가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칠성사이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달달하고 건강하고 맛 좋은 걸 찾거든. 쌀로 만든 비락식혜가 딱이라고 전해라. 팔도 비락식혜, 단호박 식혜도 있다고 전해라. 내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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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콜레스테롤 올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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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콜레스테롤 쿠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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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코사놀. 레인보우 폴리코사놀은 높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레인보우 이샵에서 구입하세요. 서울의 꿈과 희망 스카프. 제20회 서울 국제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 함께할 친구를 모집합니다. 만화와 애니메이션, 키덜트, 캐릭터, 웹툰, 게임 등 많은 업체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스카프는 7월 6일부터 10일까지 동대문 DDP에서 열립니다. Goede komt van gezonde koeien. 건강한 젖소에서 좋은 우유가 나옵니다. 서울우유에서 시작합니다. 체세포 수까지 1등급인 우유. 서울우유 나 100%. 좋은 우유는 건강한 젖소에서 나옵니다. 2개의 1등급 나 100%를 확인하세요. 아들 군입된 날 가뜩이나 무거운 마음에 차 사고까지 2배로 속상했다는 삼성화재 고객 권영수님께 봄봄밴드가 찾아갔습니다. 아들만치 힘차게 응원의 봄 드리러.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예, 그 3당 차례로 연결해서 총선 결과에 대한 각 당 입장 전해드리고 있죠. 자, 앞서 1부에서는 새누리당 입장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으로 가보죠. 전북 익산 갑에서 당선되셨죠.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원내수석 부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아유, 축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특히 제가 볼 때 이번 승리는 값진 것 같습니다. 그죠? 이 호남에서 이 의원님 말고 2분이 더 당선됐죠? 총 3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이고, 그 28석 가운데 3분만 당선되셨는데, 그거 진짜 참,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번 결과. 총 수도권은 완전히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했고, 호남에선 전패했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 선거가 여당의 심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수도권에서는 새누리당이 여당이었지만 호남에서는 우리 당이 여당이었기 때문에 예. 우리 당을 심판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그동안 말씀. 우리 당이 호남 지역민들의 민심을 얼마나 소홀히 여겨왔는지 하는 거에 대한 결과가 이번 선거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수도권에 다수를 얻었다 하더라도 저희 당의 텃밭이고 대선을 칠 때 가장 전초기지인 이 호남의 민심을 얻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정말 저는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호남의 민심을 회복할지에 대해서 정말 우리 당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호남에서는 2석이 생겼죠. 새누리당 의석. 그죠? 예, 순천에서의 이정현 이제 후보자, 이정현 의원과 그리고 정운천 당선자. 그죠? 예, 전북에서 전주죠. 자, 그런데 물론 이 정운천 당선자하고 이정현 당선자 2분이 굉장히 그 지역에서 공도 많이 들이시고 그래서 당연히 당선이 될 만하다. 그리고 또 지역주의가 그만큼 옅어졌다. 이런 측면에선 환영할 만하지만 일부에선 이런 분석이 있어요.
이 호남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기피 현상이 하도 심해서, 예? 차라리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찍느니 새누리당 후보를 찍겠다. 이런 경우도 있었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싫었기 때문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당선되고 그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이 지역에 따라서 특히 호남이 이 전략적 선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꾸 지역적으로 낳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그 부분을 충족시키고 지역 발전을 선도해야 하는데 예.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새누리당 의원을 선택한다고 하면 여당 의원으로서 예산이라든가 사업을 더 가져올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전략적 선택도 일정 부분에 포함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근데요. 어쨌든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지역적 기반이 허약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태로 보면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전 지역주의 이것이 좋다 나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지역 기반이 허약한 정당은 그 생존 기간이 짧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열린우리당. 열린우리당은 17대 총선에서 탄핵 역풍에 덕을 봐서 150석이 넘는 과반 의석을 확보했습니다만 역시 지역주의가 상당히 지역 기반이 상당히 허약해서 사실 그 이름으로 오래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지역 기반이 사라졌는데. 저희 당이 60년 전통을 가진 정당이지 않습니까? 또 호남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정당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선거가 국민의당이 승리하긴 했지만 그 내용 면면을 보면 압승을 한 게 아니라 조금씩 이겼습니다. 아마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휘초리를 들자 하는 게 너무 세게 때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 민심은 회복할 수 있을 거고 사실 국민의당도 자기들 다수를 점했기 때문에 또 오만함이 생긴다고 하면 또 국민의당 심판도 두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저희가 이러한 것을 뼈아프게 가슴에 새기고 도민들이나 호남민들한테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또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재인 전 대표가 2번 호남 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저 호남에서 지지를 못 받는 대권 후보는 의미가 없다. 예? 결국 대권 후보 던지고 정계 은퇴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약속 지켜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또 다르게 해석해서 넘어가야 됩니까? 저는 그 당시에 아주 정신이 하나 없어서 워딩을 정확히 어떻게 던졌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호남에서 이 더불어민주당의 휘초리를 들었고 특히 전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부정적 기류가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표께서 대권주자로서 사실 호남의 상당 부분 우리 당의 절대적 지지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 호남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고 하면 사실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그래서 지금 이 앞으로 문재인 후보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요? 호남 정확한 워딩이 지금 제가 찾았거든요. 인터넷으로. 뭐냐면 호남 지지 없이 대선 후보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호남 이 얘기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이 호남에서의 지지를 못 받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대선 후보를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어떻게 해야 되죠? 그 호남의 지지라는 게 사실은 이번 총선의 결과로서 국민의당이 한테 졌다. 이게 호남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라고 바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호남의 민심이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개인적 그 지지 성향이 나타날 겁니다. 거기서 호남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 물러나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은 문재인 전 대표께서 잘 판단하실 사항이라고 보고요. 사실 지금 호남에서 그래도 대선 지지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그 개인적 지지율까지도
떨어져서 알겠습니다. 극복하지 못한다고 하면 예. 그건 뭐 문재인 전 대표께서 판단하실 사항이 아니신가 하는 것 같습니다. 김종인 대표는 계속 역할을 해야죠. 간단하게요. 지금 뭐 어차피 전체적으로는 승리했다고 보고 있고 또 다른 전당대회를 통해서 후임 지도부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지도부를 선택할 때까지는 대표의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원내수석 부대표였습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자, 이번에는 국민의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주승용 원내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주승용입니다. 예, 먼저 축하드립니다. 그죠?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호남에서는 압승이에요, 압승. 예? 네. 그죠? 네. 예. 네. 자, 지금 총선 결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 정말 민심이 무섭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 이번 총선은 박근혜 정권의 3년을 단호하게 심판하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하게 독선적으로 이렇게 국정을 운영한 데 대해서 정말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고 예. 또 최근에 들어와서 공천 파동으로 인해 가지고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거의 투표장에 안 나오는 것도 상당히 큰 영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전남이 전국의 투표율이 최고이고 그렇죠. 대구가 투표율이 최저만 보더라도 예. 이번 그 총선에 이 민심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당은 호남이라는 지역 기반을 확실히 확보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죠? 예, 저는 이번 선거가 박근혜 정권도 심판했지만은 더불어민주당도 저는 심판했다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이 호남인데 호남에서 28석 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3석밖에 차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제 국민의당으로 텃밭을 양보한 것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호남 민심의 심판이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심판, 양당을 심판했다라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국민의당의 이제 앞날에 관한 문제인데요. 뭐 지역 기반 확보했으니까 순탄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지금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예를 들면 좀 이념적 색깔이 다양한 분들이 같이 모여 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인지 그게 앞으로 국민의당 미래의 관건일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달렸는데 저희들이 이제 창당 2개월밖에 안 된 정당이 어쨌든 뭐 38석 정도를 얻어낸 것은 국민들이 양당제에 대한 폐해, 국회가 허구한 싸움만 하는 양당제, 무조건 반대만 하는 양당제의 폐해를 극복하라는 3당 체제를 선택한 것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각 정당의 분포를 보게 되면 이 국민의당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확실히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당이 물론 뭐 지금 면면을 좀 이념적 분포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보다는 그 이념적 분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봐서 캐스팅 보드 역할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정당으로서의 입지를 갖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캐스팅 보트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역할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양쪽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죠?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뭐 제가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예, 무조건 법안이라든지 예산이나 이런 걸 놓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했을 때 정말 좀 아니다 싶으면은 반대할 것은 확실하게 반대하는 어떤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발목 잡는 이런 것보다는 확실하게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당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예. 자, 어쨌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네. 이번 총선에서 확실한 승리자는 국민의당밖에 없다. 이런 생각에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